민주당 총선 앞두고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가 취하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도 나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고발 얘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잘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또 야당, 언론 일제히 민주당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어찌됐든 여당이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총리 겸손함을 잃었다. 국민들께 한없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으로 하여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귀를 더 열고 경청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 공감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나가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개인 차원의 좀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자, 최진중 변호사, 아직도 민주당은 뭐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칙, 결자 해지, 한마디로 그 고소 있는 사람이 취하를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같은 입으로 같은 그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과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소권자가 누구였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으로 고소장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떠나서 법적으로 왔을 때는 도장 찍은 사람, 그분의 명의로 어떤 사과가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겠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했습니다. 물론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할 때는 시원하게 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하면서 사과의 효과가 반감됐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전 총리가 사과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진중권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그 위선적이다. 우아하게 뒤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약간 떠밀리는 듯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총리로서는 특히 종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실질적인 표를 다시 잃었던 것을 얻는 효과는 있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당도 그와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얻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변호사, 일단 임미리 교수는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의미 있다. 그러면서 좀 그 부분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던데요. 뭐 어제까지는 사실은 국민과 본인에게 정식 사과해라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뭐 그냥 사퇴 수습으로 좀 들어간 거 아닌가 본인에 대한 또 얘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 뭐 굳이 꼭 민주당이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만 하는 사건인지 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의 형식을 좀 띌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여당이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사실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고발을 취하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겸손함을 잃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으면 저는 뭐 그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또 다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과유불급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발한 것은 선거법 관련이지요. 네. 만약에 고발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신문사, 언론사에 예. 대해서 공산법 8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은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예전에 그 우리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하고 그럴 때하고 좀 비교해봤을 예.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클리어한데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끝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사과해야 될 만한 뭔가 잘못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뭐 굳이 사과할 일이냐라는 그런 입장이신데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론은 어떻게 신문에 칼럼을 썼다고 그걸 고발하느냐 이런 쪽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근데 사과할 것까지 있겠느냐? 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961년에요. 예. 이병주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어요. 예. 이병주가 그때는 언론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조국은 없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다가 잡혀갔어요. 예. 그래 그때 징역 10년을 갖다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60년 지난 2020년 대명천지에 민주당만 빼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뽑아가지고 그 줄치면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예. 별 내용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썼다고 해가지고 공당이 더군다나 여당이 이거를 그 고발을 갖다가 한다? 예. 제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갖다가 찾아봤어요. 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가 58조 1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락과 관련된 행위 이걸 갖다가 선거운동이라고 정의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판례를 갖다가 보면요. 요건을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특정 선거, 두 번째가 특정인, 세 번째가 당락을 위한 행위. 요 세 가지가 다 돼야지 그 사전 선거 운동이든 뭐 무슨 운동이든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갖다가 받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판례를 갖다가 찾아봤거든요. 판례에서 이렇게 선거법으로 처벌을 갖다가 받으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제가 봤을 때 100% 무죄고요. 그다음에 노 변호사님이 선거법 8조 이야기했는데 그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예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어떤 몇 조 몇 항을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부분을 놓고도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최고위원인가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비판했습니다. 사과가 말끔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면서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고발은 그러나 비난의 강도나 비난의 초점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럼에 대한 고발 고소는 잘못됐고 앞으로도 어느 당도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칼럼을 게재하는 분도 되게 책임성 있게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이런 칼럼이 과연 정상적인 칼럼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칼럼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다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었겠냐.
정의당만 빼고 다 찍어라. 그러면 정의당이 가만히 있었겠냐. 저는 그런 면에서 선거 시기에는 서로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걸로 많은 민심이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늘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민주화 투쟁을 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 자그마한 쓴소리를 못 견뎌서 공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발 취하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온갖 변명으로 늘어놓다가 이래 됐잖아요. 네. 기본적인 인식이나 사고 체계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다. 사과하고 이래야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처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말끔하지 않은 데다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부각시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임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몰라서라거나 또는 임 교수의 입장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자유인데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임미리 교수가 칼럼을 썼지요.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고 했고 민주당이 발끈해서 고발했고 그랬다가 또 철회했는데 김성환 평론가 만약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찍자 이런 글을 썼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고발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반발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고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굉장히 아마 반발했을 겁니다. 그건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 정의당은 어땠을까요? 정의당도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평으로 반발하느냐 아니면은 이걸 사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모든 당이 다 불쾌했을 겁니다. 어느 당 이름을 앞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 당 빼고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고발까지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속이 좁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속 좁아 보이고 그 다음에 사과 잘 안 하는 게 굉장히 오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그때 국민들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었어요. 자유한국당 진박 공천할 때. 근데 그걸 못 느꼈거든요.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심각성을. 계속 공천 문제 끌고 가고 청와대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한다고 계속 푸시하고 그 당사자 그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선거 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아직 그 머릿속에 쏙 박힌 말이 있었어요. 말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센스.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센스 있게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이 불쾌할 수도 있고요.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고발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분 나쁘지만 그걸 걷어들였을 수는 있겠지만 좀 센스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도 다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번 문제에 있어서 비록 칼럼 내용은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과한다고 하는 모양새를 충분히 저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사과할 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 상해서 사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과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사과할 거면은 후련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위기 대응 능력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똑같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런 글을 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이요? 네. 예. 가만히 있었다는 게 답입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이 없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홍세화 씨. 홍세화 예. 그 선생님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그 임미리 교수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
세월호 참사 있기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그 칼럼을 연속으로 3번씩 한겨레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쓸 때에 본인에게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도 아무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걸 쓰면서 내가 고발당할 거라고 눈꼽만 또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해서 글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능멸을 했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했다. 이렇게 그 글을 썼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일 끝에 또 그 얘기, 요즘 본인이 글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언론인이 문재인 씨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개그맨이 그랬죠? 요즘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 청와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당이 왜 민주주의입니까?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피력할 자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제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라고 편을 들게 여쭤봤는데 다르죠. 여당과 야당은. 그렇습니다. 여당은 지금 아마 그런 비판이 쏟아지는 게 그런 우리를 비판해 고발해 이런 모습에서 여당의 오만한 모습, 교만을 많은 국민들이 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성환 평론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민주당 욕을 하거나 비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은 안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유한국당 툭 하면은 민주당 고발하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전에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제가 다 복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어떻게 지금 했는가? 민주당은 다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다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이명박 전 그렇지 대통령 않습니까? 뭐에 비유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처벌하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블랙리스트까지. 이건 보세요. 이게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요. 한번 고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선거철에는 특히 겸손해야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 들면 죽습니다. 예.